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생명과학을 수업하고 있는 최은석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그 연사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이제 입시 연서가 있고요.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어머니들의 길까지 오셨는데 단순히 생명과학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과탐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현재 시대인재에서 수업을 좀 하고 있고요. 다원교육에서는 처음 수업해요. 그동안 다른 곳에 있었다가 다원교육에서 수업을 좀 부탁을 해가지고 올해 좀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들이 이제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올해 생명과학이 어떻게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내년에 어떻게 해야지만 생명과학을 성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지. 근데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거 같아요. 수험생으로서 정말 주의할 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올해 이제 수능 분석이에요. 아직 뭐 예상치죠. 근데 1등급은 44에서 45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어요, 어머니들. 작년 1등급이 47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예상은 45로 했어요. 근데 왜 47이었냐? 번호 2번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마지막에 모르니까 어려운 걸 찍었어요. 2번으로. 근데 그게 다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1번 문제의 골격근이 되게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번에 다 풀어보니까 어려운 게 2번이 없으니까 찍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원래 예상은 11번의 골격근 문제가 작년이에요. 골격근 문제가 오답은 1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발표가 되니까 오답은 6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찍기도 맞을 때가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찍는 게 다 없었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모르죠. 또 찍는 게 맞아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것 같다. 근데 올해는 이 보기의 배치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잘 나오면 45 아니면 44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등급은 거의 편차가 없어요. 2등급은 한 이 정도 점수가 나올 것 같고요. 대신 3등급은 확 떨어졌어요. 3등급은 한 37. 이 정도면 3등급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년에 정말 어떻게 성적이 나오는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좀 기억을 하실 게 막 그러잖아요, 어머니들. 생명과학은 유전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 근데 정말 어려울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강사 입장에서 정말 어려우니까 어머니들 학원 다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러진 않아요. 예전 문제에 비해서는 매우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연계 문제랑 기출이랑만 제대로 풀어도 성적은 나오게끔 만들어요. 정말 교육과정상의 문제가 나오지 괴활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지금 항상 주변에 들리는 소문은 무조건 어렵다. 와, 이거는 뭐 어려우니까 뭔가를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능을 분석을 하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와 연계문제의 융합형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그러면 기출문제 많이 풀고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많이 풀면 성적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함정이 생겨요. 아이들은요. 숫자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조금만 변형하면 갑자기 새로운 문제가 돼요. 이게 현실이래요. 요즘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성적이 정말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포인트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마디로 라면을 끓여요. 물 넣고 라면 넣었어요. 여기다가 결국에 저는 수프를 넣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애들은 수프를 안 넣어요. 아니야. 이번에는 카레를 넣어야 돼. 짜장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원칙에 충실하지 않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문제는 쉬워지는데 가면 갈수록 아이들의 성적은 막 올라가지 않는다. 이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비유전 문제의 난이도가 상승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상승하게 되면 올해 9월 평가원부터 조금은 어려워졌어요.
단순히 암기한다고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책 펴놓고 문제 만들고 너 풀어봐. 못 풀어요, 결국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원리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게끔 만들었고요. 세 번째, 이거는 좀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건 아닌데 학생들이 분명히 전도 속도와 골격근 계산 문제를 2학년 내신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엄마도 전도 속도 너무 어려워. 골격근 계산이 난 잘 안 돼. 라고 하는데 실제로 1994년도 수능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배반을 안 했던 문제가 이 문제예요. 보면 항상 그 해에 나왔던 EBS 문제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형만 하면 금방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는 이제 저희 딸이 2명 있어요. 딸이 2명 있는데 첫째가 벌써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걔네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 비중 싫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애들 공부할 때. 물론 우리 첫째는 아빠가 뭘 알아. 백호가 최고야. 그러면서 백호 강의를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딸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유는 그냥 한 번 정도는 그냥 송드샘 치고라고 하기 뭐하지만 정말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너무 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거 보시면 어머니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를 이해하실 텐데 올해 나왔던 연계고요 수능 문제예요. 그냥 그림만 볼게요. 문제를 보면 거의 유사해요. 아니 근데 이거는 풀었는데 나는 왜 이걸 못 풀까? 이 문제가 이거랑 기출이랑 혼합해서 나온 문제예요. 근데 웃긴 게 풀이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어차피 포인트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해서 이거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알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볼게요. 골격근 계산 문제거든요. 올해 EBS 문제예요. 수능 문제예요. 그냥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내년에는요. 물론 바뀔 수 있겠지만 어차피 유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머니 너무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올해 오답률 1위에서 2위 문제입니다. 17번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거의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는 정답률이 한 21% 정도 나와는 문제인데 이게 아쉬운 게 이거예요. 아니 이 문제를 학생들한테 풀어보라고 하면 잘 풀어요. 근데 수능에서 시간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못 풀어요. 근데 EBS 문제랑 풀이 방식이 똑같아요. 심지어 돌연변이 물어보는 것도 똑같이 물어봐요. 근데 아이들은 시간이 없어도 못 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연습을 했다면 글쎄요. 저희가 애들한테 저는 시키는 게 무엇부터 시키면 문제 풀 때 1번 앞에부터 풀지 말라 그래요. 차라리 뒤에부터 풀라 그래요. 그게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고 나면 시간적인 압박이 없기 때문에 더 잘 풀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머니들 좀 놀라실 텐데 이거 잘 보면 올해 수능 완성이거든요. 가계도의 그림을 잘 보세요. 똑같이 나오죠. 수능이랑. 이게 언제도 그랬으면 올해 6월 평가원 가계도 똑같이 나왔어요. 단 이거는 성념색채 유전이고요. 이거는 상념색채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풀이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 같아요.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야. 있잖아. 수능이라는 건 뭔가 이상한 신유형이 나오고 괴랄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아니야. 인생은 모르는 거야. 너 있잖아. 아프리카 사람도 만나봐야 돼. 너 어디 사람도 다 만나봐야 된다는 거랑 논리랑 똑같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원을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솔직히 성적 나오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와서 너 공부해봤으니 너의 만족을 느껴봐. 그게 아니라 결국에 수능의 성적 나와야 되거든요. 그 말은 수능답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의 현실이 그럴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봐요. 너무 애들이 그냥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자기 만족만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교육 과정에서 물어보는 것이 요지를 가지고 공부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수능 성적도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거기에 좀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학생들하고 한번 그냥 편하게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는데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유전이에요. 유전 부분은 6문제가 나오고요. 어차피 아이들이 1년 동안 공부하는 것 중에서 절반이 아니죠. 거의 80% 이상이 유전 부분이에요. 어렵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왜 중요하면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이 다녔을 때 제가 애들한테 노골적으로 한 얘기가 보면 너희가 40이 되든 20이 되든 어차피 대학은 못 가. 솔직히 어머니들이 학원 보냈는데 50점 만점에 40점 맞으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어차피 아무리 못해도 1등급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게 안 되는 이상은 1등급이 못 나와요. 그런데 아이들도 그래요. 아니야, 엄마 나 있잖아. 비유점만 많이 해놓고 유전 문제는 몇 문제 찍을 거야. 아, 성적 안 나와요. 절대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그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조금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전이 안 되는 이상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전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딱 하나가 있어요. 가정을 통한 풀이를 애들이 내신 때 해요. 이게 왜냐면 선생님들이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신 공부가 대치동이 뭐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방학 때 잠깐 특강 내신 몇 주 그러려면 많은 걸 못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면 문제 나오면 야 이거 대입해봐 안 돼? 이거 아니야. 대입해봐 안 돼? 이거 아니야.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내신이란 말이에요. 수능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수능은 정말 더 재밌어요. 왜? 원리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니들이 가장 오해하고 싶은 거. 강사들마다 풀이법이 달라. 스킬이 달라. 과연 그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면을 끓이는데 나는 물을 먼저 끓일 거야. 나는 라면 넣고 물을 끓이면서 같이 끓일 거야. 이런 거 차이점이지 수프를 먼저 넣을 거야. 원리는 똑같아요. 이게 어머니들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아이들도 막상 다니다 보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막상 경험해 보면 그러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스킬이요? 스킬은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거기 이번에 뭐 흑백 요리사 하는 것처럼 소금을 뿌리는데 난 이렇게 뿌리냐 이렇게 뿌리냐 그 차이지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애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동일하게 푸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지 어떤 선생님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스킬을 쓴다? 그거는 그냥 멋있게 하는 거지 스킬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다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생태계 부분은 바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 생태계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이 방영국어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좀 어렵긴 어려웠어요. 근데 9년 전이었어요. 1등급이 39점일 때. 그때 오답률 1위가 생태계였어요. 이것도 언제 그럴지 모른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나중에 뭐 1년의 커리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6월 평가원까지 어머님들하고 자녀분들하고 저랑 해야 될 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현실이 그렇잖아요. 야, 너가 어차피 공부는 너가 해야 돼. 그거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에 성적이 나오려면 저랑 학생이랑 부모님들하고 삼각관계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적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문제 포인트 찾아서 문제를 풀리게끔 아이들한테 유도를 시켜야 돼요. 단 12월 달에 오늘 가서 야, 너 기말고사 끝났어? 이제 끝나면 야, 너 오늘 설명회 갔더니 기출 많이 풀으래. 기출 풀어. 절대 그거 하지 마시고요. 어느 선생님을 만나서 학원을 다녀도 그때 가서 배운 대로 푸는 게 좋아요. 배운 대로. 그래야지만 자기의 방법이 생기고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마구잡이로 풀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훑어보기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형 문제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 아실 건데요. 이 예상 문제가
실제로 3년 전까지는 웬만한 강사들 다 못 맞췄는데 요즘에는 이 예상 문제가 정말 적중을 많이 해요. 왜? 뻔히 보여요. 연계가 잘 되다 보니까 올해는 이게 나올 거라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어떤 강사들 분들이 문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많이 푸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시대에서도 서바이벌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도 좋은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게 풀다 보면 문제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제발 어머니들 애들 야 너 기출 풀었어? 나 풀었어. 또 풀어. 아 엄마 나 답을 외웠어. 그래도 풀어야 돼요. 기출은요 반복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이번에 만점자가 전국에서 아마 0.6도 안 될 거예요. 저는 6점 안 될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점 몇 %인데 만점자가 원래 생명과학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0.6%라는 것은 만점자 나오기가 좀 어려운 과목이 생명과학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제가 1년에 그래도 한 800명 애들을 수업을 해요. 800명 정도 수업을 하는데 지금 뭐 다 연락을 못 하지만 그래도 연락 온 애들 만점자가 오늘 날짜까지 어저께 한 8명이었는데 오늘 한 12명까지 됐더라고요. 걔네들의 공통점이 뭐냐? 정말 엄한 걸 안 해요. 주는 것만 충실하고 시킨 것만 해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한 30초만 딴 말씀 드릴게요. 내가 이런 얘기도 되나? 하여튼 조성은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야탑고인데 20 몇 점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 방학 때도 안 와서 늦게 왔어. 2월 3월 달에 왔는데 어머님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인강을 보고 하던데 안 된다. 와, 저도 솔직히 깝깝했어요. 염색체가 뭔지 몰라요. 분리가 뭔지 몰라요. 근데 시킨 거를 꾸준하게 했어요. 정말 걔 뭐 코피까지 흘렸어요. 와, 그러다가 9월 달에 성적이 좀 올랐어요. 한 40, 한 3 이렇게 나왔다가 문자가 딱 왔는데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만점이에요. 근데 와, 그게 진짜 뭐라고 하지? 그런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학생들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정말 엄한 짓을 안 해요. 9월 달에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내년에 되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갑자기 취미 생활이 생겨요. PDF 모으는 취미. 친구가 누구 거 풀어? 야, 나 좀 줘.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다 풀고 싶은 거예요. 누가 옆집에서 뭐 하면 그거 풀고 싶고.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어머니들. 그냥 어떤 누굴 만나도 강사분들이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성적 나오고요. 부족하지가 않아요. 어머니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 선생님들 워크북 준 거 제대로 하는지. 안 해요. 주는 거 안 하고 딴 거예요. 제종만 수업하다 보면 재밌는 거 많죠. 애들이 앞에 앉아서 생명과학 수업인데 지구과학해요. 지구과학 시간은 생명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어긋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시킨 것만 제대로 해도 선생님들이 다 보장을 할 거예요. 강사들이 수업 잘한다고 잘 된다? 그거보다는 저는 그 생각해요. 같이 잘해야 하고 성적이 결국에 나와야지만 우리도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강사를 다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이거는 제가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험생이 주의할 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공부해야 돼요. 제가 애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항상 한 얘기가 어머님들하고 저랑 약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도 아이들 수험생이면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충분한 휴식, 충분한 공부 안 해놨다면 지금 내가 전교 1등이에요. 아, 충분한 휴식해도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거기까지 가려면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살 빼고 싶어. 헬스장 갔어요. 1시간 운동해? 아니죠. 더 해야죠. 몸 좋은 사람보다는 더 많이 해야지 거기까지 따라간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이고요. 복습 안 해요? 답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복습을 어떻게 시키면 강제로 시켜요. 그러니까 영상을 항상 보내줘요. 근데 영상을 우리 홈페이지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보내주면 애들이 시간 몇십 분을 보는까지 다 체크해요. 그래서 안 한다. 치사한 방법이지만 어머니들 좀 귀찮아하세요. 저희 어머니들이. 왜냐하면 다 전화를 해요. 실장님이 다 전화해서 어머니 얘 지금 영상 안 봤습니다. 좀 보게끔 해주세요. 학생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복습은 저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방학 때. 1월, 2월 달에는 유전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복습을 안 해놓으면 답이 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복습은 무조건 필수로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북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워크북 안 하면 그냥 학원 그냥 건물 큰 얘기잖아. 그냥 빌딩 세워주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학원 다니는 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새로운 거에만 집착하지 말자. 기출 안 돼 있으면 기출부터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DF 수집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본에 정말 충실해야 되고요.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고. 제가 어머니들한테 막 살이 쪄서 어머니 집사람한테 자기야 나 오늘 설명이 있는데 나 좀 날씬하게 좀 해줘. 집사람이 갑자기 복대를 갖고 와서 나를 막 감싸고 막 테이프로 얼굴을 막 끌어올리고 이래서 내가 나타났다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이겠지만 본질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똑같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아이들이 잠깐 엄마한테 성적 나 엄마 나 시험 봤는데 나 이만큼 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수능이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3월 모의고사에 연연하지 말아라. 진짜 시험은 6월이다. 근데 아이들은 3월부터 잘 보고 싶은 거죠. 지금 그거 잘 봐서 뭐예요? 배운 것만 다 맞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냥 당장 우리는 수능을 보는 사람들이지 3월 모의고사 서바이벌 점수가 뭐가 중요해요. 수능만 잘 나오면 정말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아이들하고 한번 해주고 애들을 믿어주시고 강사들이 애들을 안 믿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믿어줘야 돼요. 우리가 애들을 믿으면 애들은 실패해요. 그래서 숙제 검사를 하는 거고 모르면 너 알아? 애들 다 안다고 하죠. 테스트를 보는 거고 모르면 또 괴롭혀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의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애들을 믿어주시고 애들을 좀 힘내게 해주시고 그러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 이거는 이제 홍보인데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셔도 돼요. 이거는 우리 자랑하는 거지 어머니들한테 뭐 그렇게 뭐 효과적이 아닌데 뭐 시대인재는 다 얘기 들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이들한테 이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17문제를 17만에 푸는 문제. 이거를 3월 달부터 계속 모의고사 나가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성적의 지름길이에요. 17문제를 17만에 푼다. 애들 못 풀어요. 근데 한 20회 정도 하다 보면 풀어요. 이게 왜냐면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접근 방법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풀려요. 근데 이거는 저는 애들한테 정말 강조하는 게 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서바이벌도 되게 좋은데 서바이벌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서 모든 우리나라의 모의고사를 다 출제했었거든요. 메가스터디 있었으니까 메가스터디 모의고사 제가 출제를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강사들이 만드는 그리고 이제 연구진들 그러니까 저는 연구진들이 학생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고 다 강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모의고사 부분에서는 부족하지 않게 애들한테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숙제를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저는 숙제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귀찮아하시고 어머니들이 왜냐면 우리는 전화를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애가 성적이 안 나오면 뭔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거를 갖고 또 어머니랑 실장님이 전화를 해서 또 같이 얘기하고 하다 보면 이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저랑 우리 실장이랑 어머님들하고 자녀분이라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학생들한테 거기 이제 리플렛에 우리 주소가 적혀 있는데 홈페이지예요. 거기 가셔서 그냥 영상들 막 있으니까 한번 보라고 하셔도 돼요. 그냥 그러면 유전 문제 풀이를 리플렛 거기 우리 파란색 리플렛에 앞에 써 있습니다. www.풀끝.com 치면 나오는데요. 이거 보게 하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원교육에서 2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수요일 토요일인데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대치동에서 수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여기 다니다가 갑자기 일로 오고 막 이렇게 분산이 되긴 되더라고요. 되긴 되는데 다원교육은 지금 저도 처음 오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탐구는 어저께 날짜로 일단 마감은 됐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뭐 인원이 제가 많이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애들을 딱 70명 정원으로 저는 하고 있어서 분당은 좀 인원이 많은데 여기는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 어저께 날짜로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다원도 애들을 대형 강의는 안 할 거예요. 대형 강의는 안 하고 한 70명 정도, 60명 정도만 갖고 데리고 애들하고 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항상 어머니한테 문자 보낼 때 이 얘기를 해요. 부끄럽지 않게 수업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어저께 설명회를 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제 스스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뽀샵처럼 실제로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건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애들이 그래요. 처음에 오해하는 게 제가 1년 내내 옷차림이 똑같아요. 옷을 한 번도 안 바꾸고 그러니까 옷을 안 빠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옷만 제가 거의 한 4년 5년 동안 한 10벌씩 사요. 똑같은 것만. 그래서 그것만 입고 수업을 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개강을 하고 나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게 있는 게 내가 애들한테 4시간 자라고 하는데 내가 5시간 자면 제가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초췌해 있어요. 그리고 옷도 정말 검정색에 바지 검정색 바지에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심지어 뭐라고 하면 영상을 애들 복습 영상 하니까 선생님 저 봤던 건데요. 처음에 이래요.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제 약속 같아요. 그냥 애들한테 최선을 다해보자.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애들도 그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애들을 바라보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친구 애들도 있고 여기 저 깜짝 놀랐던 게 작년에 친구 그 초등학교 동창의 자녀가 다녔던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반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좀 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만 같이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느끼실 텐데 하여튼 저도 어떻게 되는 간에 부끄럽지 않게 좋은 강사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